네, 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확인해봤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어제는 다소 아쉽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강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너무나 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2,45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빠르게 700선 회복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의 주도 섹터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올해 주목할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았어요. 이거는 우리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반도체 쪽이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세를 견인할 만한 뉴스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 쪽 급등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사실 반도체 IT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딥하게 살펴보면 외국계 리포트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디램의 가격, 특히나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리포트에서 다수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냐면 대신 AI와 데이터 센터용 쪽에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리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심했던 상황인데 맞아요. 오늘은 환율까지도 조금 안정화되다 보니 수급이 이제 급격하게 반도체 IT 쪽으로 좀 쏠려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제가 아마 지난 2주 전, 3주 전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환율의 압박이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소부장주들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외국인 혹은 메이저 기관 주체들 제가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오늘 반도체 IT 대장주의 수급이 살아 돌아오니 그 소부장까지도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는 기업들이 워낙 지금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IT에 대한 연속성은 저는 다음 주까지도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외국인만 돌아와줘도 그쵸. 반도체 쪽 대장만 잘 사줘도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좀 오랜만에 보는 건전한 그런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잘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늘 이 IT 하드웨어 쪽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짚어봤어요. 자, 그리고요, 에이직과 HBM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눠서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전략을 좀 세워봤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는 에이직 시장에 뛰어들겠다, 에이직부를 신설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초점을 HBM에서 에이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 본다면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에이직 랜드가 대장주로 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보니까 AD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 등등의 종목들도 다 잘 갑니다. 에이직 쪽으로 이제 좀 투자 초점이 옮겨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올해 이제 브로드컴이 연말에 그 중량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출시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이쪽 시장이 열리는 개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자기에 맞는 중국형 반도체 수요는 또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매출 확대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한 2028년이나 돼야지 손익비,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들도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익숙한 것보다 또 익숙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뭐 로봇, 뭐 드론,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더 어떤 그 제품에 맞는 또 반도체가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양한 제품의 출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뭐 이런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더 담아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그 에이직 반도체 관련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IT 투톱에 대해서 아까 뭐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데 삼성전자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삼성전자가 정말 잘 가려면 확실히 그 시장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던 HBM 관련해서 뭔가 딱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보면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한다 뭐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더라고요. 네. 오늘 55,000원까지도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HBM 가지고 올해는 삼성전자도 뭔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김태선 본부장님 가능할까요? 그 뉴스는 사실 신뢰가 안 가죠. 단독이라서요? 네, 단독이기도 하고 예. HBM3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 HBM4는 웬 말이고 갑자기 또 오늘 나온 뉴스는 예. 웬 말이냐라는 저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한 단계, 두 단계를 갑자기 앞질를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을 때 혹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잘해야 그 다음에 탄탄대로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사실 반도체 IT 뭐 여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의 의견을 들으면 뭐 기가 안 찰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3자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 이런 개별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단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니 그냥 삼성전자의 수급이 썰려서 저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HBM3 퀄테스트 그리고 HBM4 예. 브로드컴에 정말로 얼마만큼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신뢰도 있게 우리가 좀 믿고 베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단에 어떤 것도 하나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거는 저는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뭐 이건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저는 부분들이 많기에 반도체 IT를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도 매수를 네. 하고 싶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V자 반등이 나올 거냐 엄청나게 또 강한 시세가 나올 거냐는 이러한 일련의 일정들이 좀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고 그쵸. 이제 가져야 되는데 좀 건너뛰기 느낌으로 네. 일단은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타 언론사의 단독 보도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확인할 필요도 있어서요. 저희도 계속 소식 전해지는 대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IT 투톱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를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IT 투톱 제외하고 이제 그 중소형주 안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 김태선 본부장님, 네. 소부장 쪽에서 탑픽을 꼽는다면요? 일단 저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아마 반도체 소부장주들 보시는 분들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이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혹은 반도체 IT 쪽에 수급이 몰릴 때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의 주가의 반등력을 한 번 더 믿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HBM 밸류체인의 중심은 한미반도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기업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이 몰릴 기업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선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어떻게 보면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적은 수급으로도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선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분위기를 다시 보고 사도 되니까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죄송합니다. 29,000원입니다. 29,000원인가요? 네, 29,000원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2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잘 나갔었을 때 가격대 그러니까 4만 원대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HBM에 대한 매출 다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고객사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설. 그럼 증설하면 당연히 장비주들이 먼저 반응을 네. 받기 때문에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원픽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어요. 네. 손절가 29,000원 다소 타이트하게 잡혀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이니까 작년 4월 초쯤입니다. 한 네. 4만 원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도 섹터가 확실히 잘 가니까 오늘 지수도 좀 상승 탄력을 잘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새해 첫 거래일에 정말 주목받았던 게 바로 로봇입니다. 새해 이제 로봇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죠. 기존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뛰어들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잘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보면 8% 넘게 추가 강세 이어가고요. 오늘은 사실 로봇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제는 뭐 줄줄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어제 급등세를 반납하는가 싶다가 또 오전 10시 전후로 해서 약간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시세가 나고 있는데 확실히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를 보면서 그 위주의 종목들만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쪽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제까지만 해도 로봇이 2025년의 주인공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만 좀 보는 게 나을까요? 로봇주들이 사실은 어제만 강했던 게 아니라 지난 그 연말 그러니까 네. 마지막 주, 그러니까 12월 거의 마지막 주 정도서부터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날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으로 해서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해왔었던 거,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쪽보다는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관심도가 이제 변화가 된 지는 좀 됐죠.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휴머노이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도 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산업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조금 상승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2023년의 로봇주 또 작년 하반기의 로봇주하고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 또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한 상승, 그리고 나머지 로봇주들은 좀 제한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로봇 섹터 오르니까 좀 같이 순환매적인 느낌으로 오르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로봇주들을 봤을 때 그 대기업이 묻었다라고 하죠. 약간 대기업 향의 로봇들이 보면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삼성전자에 이런 뉴스 나오다 보니까 삼성이 하면 분명 뭐 SK도 할 거고 어디도 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른 대기업과 좀 관련 있는 뭐 로봇주를 미리 사보는 건 어떨까? 이게 너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지 아니면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 뭐 삼성전자만큼의 파급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뭐 선취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사실 딱 떠오르는 건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LG가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포스라 그래야 될까요? 오. 분위기를 많이 지금 네. 좀 뿜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LG 전체적으로 뭐 LG 전자도, LG 이노텍도, LG 디스플레이도, 뭐 LG 엔솔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그룹사 전체가 분위기가 좋은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은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나름 두산이 가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래 요새는 두산이랑 걸려 있으면 굉장히 주가가 잘 간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의 위치라면 저는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때 예.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따라 올라올 저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산이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도 지금 괜찮고요. 네. 로봇 쪽도 괜찮고요. 뭐 재건 쪽도 인프라 쪽도 지금 다방면으로 그렇네요. 지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량은 동반한 그리고 오늘의 조정폭을 좀 생각을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다 같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쪽은 뭐냐면 앵커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삼성과 묻어있는 쪽은 양봉입니다. 예. 근데 삼성이 묻어있지 않는 쪽은 다 일단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인데 네.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때 가장 밀접하게 같이 움직였던 SBB테크와 이렌시스까지도 단기 공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두산도 보면 오늘 신고가 좋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산 그룹 정말 좋은 모멘텀 많이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얘기하는 사이에 또 오늘 시장의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1.75% 정도의 상승, 2,441선. 약간 지금 꺾였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700선이 또 깨졌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여전히 잘 사고 있고요. 기관 쪽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철민 지금 본부장님, 일단 속보로 코스닥은 보면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그러니까 철수한다고 하네요. 예.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 나오면서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어쨌든 뭐 좋지 못한 국내로는 안 좋은 뉴스지만 이렇게 되면 좀 빠르게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조금 약간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약간 차익선 매물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온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보합으로 밀리거나 하락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한 2시 반 이후에는 다시 조금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새해가 들어서도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뉴스 하나하나 이제 전해질 때마다 우리 지수나 수급도 영향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나온 거 보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되어 집행 중지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기점으로 해서 지수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2시 반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지수 반등 나올 수 있다고도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함께 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로봇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앞서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또 SBB테크나 이렌시스 같은 부품 쪽도 우리 노려볼 만하다 얘기를 주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로봇 쪽에서 좀 원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뉴로메카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강한 모습이고 뉴로메카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시장이라든지 뭐 드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하게 서비스, 뭐 협동 로봇 이런 부분들 다양한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뭐 용접하는 제품도 좀 공급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고, 또 포스코 그룹하고 같이 또 용광로 이런 게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뜨겁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그 협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약간 이제 협동 로봇 쪽, 그리고 약간 위험한 제조 산업에 좀 특화된 제품 출시가 좀 다변화되면서 다변하게 좀 출시가 될 수 있는 걸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36,600원 정도인데요. 예. 28,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가격 이하부터는 한 번 정도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3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좀 열어놓고 다음 주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어제 오르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눌림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눌림 나온다면 노려볼 만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뉴로메카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 28,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이제 일부 종목들 시세에 나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간밤에 일단 10년 만에 연간 차량 인도량 감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빠질 때 보통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정말 크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테슬라 오를 때는 같이 못 갔지만. 근데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테슬라가 빠지더라도 우리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일단은 미중 이슈도 화두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현대차의 전기차 IRA 보조금 소식도 전해졌고, 중국에서는 리튬이나 뭐 갈륨 추출 기술 수출 제한 이슈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에서 좀 연장선의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2차 전지가 그래도 너무 반응을 잘해주니까요. 네. 김태정 본부장님, 이것도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정말 뭐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타이밍에 적절하게 나온 뉴스인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미중 이슈가 파급력이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 뭐 인도량 숫자로만 보면 뭐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해서 사실 눈높이를 낮춘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실적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영업 이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판매 대수에 때문에 뭐 빠졌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빠졌으니까 그 이유를 만들다 보니 저 이유가 이제 걸린 것일 뿐, 앞으로 테슬라의 방향성은 이 판매 대수의 감소라기보다 판매 대수 감소에도 영업 이익률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인도량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을 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률이 나쁘면 당연히 뭐 관련한 종목분들에 대한 비중은 줄이셔야 되는데, 만약 영업이익률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좋다면 저는 더 과감하게 테슬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사실 마음 많이 내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기대해야 2차 전지는 또 더 살 수도 없는데 또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왜 올라오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전기차 모델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이제 한 번에 좀 쏟아지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강한 어떤 수급이 몰리면서 공매에 대한 환매도도 저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과 이 섹터들이 다음 주에도 더 좋아지려면 저는 전제 조건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야, 리튬 관련주. 네, 리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알버마리 올라가야 다음 주에도 주초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차 전지 올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 알버말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처럼 반응을 해주느냐? 반응을 해준다면 다음 주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 알버말이 또 뜨뜻미지근하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항상 궁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오르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좀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오늘 장, 미국에서 열리는 오늘 장에서 알버말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 여부를 본다면 다음 주까지 국내 2차 전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짚어볼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인도량의 감소보다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 체크를 해보자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ESS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던데 그렇다면 ESS 관련주에게 또 자연스레 시선이 갑니다.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시세 잘 나고 있죠. 유창희 본부장님, 국내 ESS 관련주들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테슬라 밸류체인이 있는지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ESS 쪽 테슬라 밸류 체인을 본다라면 아직 뭐 공급 제품 계약은 하지 네.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하이빈 시스템이 지난번에 그 하이빈 시스템 자회사가 테슬라 그 ESS 제품의 그 검사 장비를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작년 예.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뭐 완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를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공급을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이제 그 일부 배터리 라인을 ESS를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ESS만 본다라면 뭐 삼성 SDI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사실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 시스템은 ESS 관련해서 네.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좀 넉넉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또 연관해서 본다면 하이비전 시스템 체크해보자 얘기 주셨고 ESS 자체 본다면 서진 시스템 대장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들까지 확인해봤고요. ESS가 단순히 또 뭐 이런 2차 전지나 ESS 관련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재생 쪽이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앞서 표에서 보셨겠지만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거 훈풍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얘기 드렸던 테슬라 ESS 그 영향도 받는 것 같고요. 사실 신재생 쪽은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좀 기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쳐두고 있었는데 오늘 시세가 나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뭐 추세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요. 예. 신재생은 일단은 저는 단기 시세로 보는 게 예.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른 큰 이유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흐름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던 재고가 이제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고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큰 골자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제 착시 효과를 주는 부분이라서 저는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향후 어떤 정치적, 정책적인 또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도 신재생 쪽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누가 하고 있죠? 테슬라가 밀고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옆에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죽으나 사나 4년 동안은 가장 큰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핵심 또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확실히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기업은 LG 엔솔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서진 시스템과 네. 같은 기업들 해야 되느냐 고민 많으실 텐데 저는 7대3 그러니까 오히려 네. 셀 쪽보다는 부품사 쪽으로 7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시스템이라든지 예. 한중 NCS라든지 이쪽을 7,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한 3 정도 비중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중 NCS, 서진 시스템은 그냥 ESS 에너지 저장 자체가 100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LG엔솔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들 매출의 전체 포션에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렇게 저는 비중 조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ESS지만 네. 정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들은 볼만한데 그렇죠. 특히나 중소형주 단에서도 네. 비중을 좀 실어 볼만한데 신재생 쪽은 단기적인 네. 반등 정도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재생하고는 이제 정말 상반되는 쪽이죠. 석유화학 쪽 오늘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장기 우하향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일단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제유가도 올라갔고 우리 정부에서 사업 재편에 뭐 공을 들이고 있다 등등 이슈들이 참 많긴 한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 우하향 하던 걸 끊어내고 좀 추세를 돌리는 것인가. 유창희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신규 매수를 하는 건 좀 이른감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고 보유자는 좀 더 가지고 가면 될까요? 뭐 아까 2차 전지 네. 앞에서 하셨지만 뭐 화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와중에 네. 작은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거나 오늘 전 시장에 확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줄 때 같이 편승해서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이 올해 내수 쪽으로 조금 더 부양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부양을 한다고 해도 이 효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최소한 뭐 한 3분기나 4분기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중국뿐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말고는 전 세계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화학 업황을 조금은 둔화가 좀 더 오래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1차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추세가 전환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조금 전 비중을 줄이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무겁게 계속해서 내려가던 쪽에서 좀 추세 돌리는 신호,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연속이 된다면 보유자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부분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영역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과 석유화학 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작년에도 이쪽의 시세가 정말 좋았었어요. 수급이 뭐 제한적인 가운데 여기에 다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CES 2025에서도 양자 컴퓨팅 부문을 신설한다는 건 정말 양자 컴퓨팅 쪽이 핫하구나. 이것도 로봇 AI 묻지 않은 섹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뭐 미중 경쟁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니까 한 달 사이에 100% 급등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다소 과열이라는 느낌도 들어서 김태성 본부장님 이걸 보유자 영역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언제까지 가져갈지 이거 CES 뭐 할 때까지 가져갈까요? 없는 사람으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쵸. 네, 아마 없으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고 싶다. 예. 그렇죠. 사고 싶죠. 일단 네.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내가 이 산업의 주인이다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라를 등에 업고 엄청나게 지금 큰 자금을 들여서 여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주들의 시세는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특별한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벌써 뭐 2배, 3배 그렇죠. 오른 기업들이 너무 관련주 테마성으로 또 많기 때문에 예. 이걸 과연 쫓아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끝물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CES가 이제는 코앞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쪽에서 뭐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것 전 찬성이에요. 하지만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아쉽고 배가 네. 아프더라도 네. 조금은
인내하고 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용감한 자들만이 그렇죠.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라든지 뭐 세론 이런 것들도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함께 좀 고려하셔서 판단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